오늘은 바로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인지하고 나서 우리 중개사님들을 배제하고 당사자들끼리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끼고 거래하는 수수료 면탈 행위라고 하는 이른바 뒷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성껏 매물을 소개하고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안내하고 가격 조율까지도 힘들게 해놨는데 갑자기 의뢰인들이 잠적해서 본인들끼리 계약을 해버리면 정말 많이 힘이 빠지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법원은 이런 면탈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는 당당한 중개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면탈하려 할 때 우리 중개사님들이 어떻게 통쾌하게 승리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꼭 찾아가세요. 수수료 면탈 행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최종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고 중개보수를 받을 명확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과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이 상황에서 중개인의 결정적 기여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보여줬다는 것을 넘어서 중개사님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승소 판례를 함께 분석해 볼까요? 부산지방법원 1987년도 9월 24일 선고 87나 516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비록 오래된 판례지만 중개수수료 면탈에 대한 법원의 기본 원칙을 정립한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금 2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데 반해 매수인은 그 미만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그 중개가 중단 상태에 있던 중에 1986년도 9월경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 절충 끝에 그 대금을 2,125만원에 직접 거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서로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A씨를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직접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버린 거죠. 이에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의 정당한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례하며 공인중개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위 매매 계약이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사이에 직접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사전 중개 활동에 기인한 것이며 중개의 일시 중단 상태가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민법 제673조의 내용으로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의 중개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그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럼 중개 활동에 상응한 보수가 뭐냐? 법원은 중개사가 단순히 물건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가격 조율이나 조건 협상 등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개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즉 의뢰인들이 중개사의 노력을 이용해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 물건 소개만 한 경우에는 보통 거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현장 실무에서는 반드시 그 노력의 정도와 계약 성사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보수 청구의 핵심입니다. 상담 내역이나 문자, 안내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또 무엇인가? 법원은 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중개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법은 이런 불성실한 행위를 보호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계약이 일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중개사의 노력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한 중개 활동 기록에 생활화를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어떤 매물을 언제 어떻게 소개했는지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을 기록해 놓으셔야겠죠. 또 현장 안내 일시, 오고 간 대화 내용 등의 기록이 적힌 임장 기록을 보관해야겠죠. 또한 가격 조건이나 조율 노력, 의뢰인의 긍정적인 반응 등 전화통화 녹취는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이 거래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거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중개보수 청구 및 중개활동에 대한 통지를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의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의 시작을 알리세요. 이 과정에서 일부 보수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 의뢰인들이 중개보수를 면탈하기 위해 중개사님을 배제한 것이 확실하고 여러분의 결정적 기여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명령 신청보다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한 번에 집행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개수수료 면탈이라는 중개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 중개사님들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어린 노력이 부당하게 외면돼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며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략들을 잘 활용하셔서 모든 중개사님들이 억울함 없이 보수를 받아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소송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리얼티 서울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중개